네, 생식과 유전의 두 번째 시간,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열 중인 세포, 너는 몸에 나와 다른 물체가 있군 이라고 합니다. 분열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세포인데 분열 전과 후가 어떤 게 다르다고 하죠. 아래 용어에 대해서 줄을 같이 그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염색체와 유전자는 무엇인가? 몸속을 이루는 세포에는 핵이 있다고 했죠. 핵 속에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핵이 사라지고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염색체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때 염색체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즉 여기 있는 이 한 가닥을 염색 분체 한 개라고 하고 또 다른 여기 있는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대요. 즉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은 DNA라고 합니다. DNA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유전 정보, 각각의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라고 해요. 자, 맨 아래 나와 있는 이거 보도록 할게요. 생식세포, 생물이 자손을 만들 때 자손에게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즉 엄마 혹은 아빠, 나 있겠죠. 근데 나는 아빠의 닮은 점과 엄마의 닮은 점이 서로 각각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저는 아빠의 오똑한 코와 엄마의 두터운 쌍꺼풀을 받고 싶었지만 서로 반대되는 아빠의 쌍꺼풀 없는 눈, 엄마의 낮은 코를 받아버린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굴 더 닮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어서 한편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46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몸을 이루니까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아래 그림에 있는데 여기 먼저 줄을 치면서 갈게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을 구분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낳듯 세포도 부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포도 엄마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세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세포인데 모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된다. 아래 볼게요. 이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염색체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아래 내용 다시 볼게요.
우리 색깔을 조금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다음 체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 각각의 딸세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딸세포는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만들어지고 가운데로 정렬을 했다가 절반이 뜯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 하나하나씩 뭉쳐지고 처음에 엄마 세포는 한 개였다면 딸 세포는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마지막 계속 읽어볼게요.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대요. 유전 정보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복제가 되었다라는 점. 따라서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는 각각의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모세포,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 딸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면서 크기가 커지다가 커지면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린 세포가 점점 복제되고 많아지고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분열 전에는 복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똑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DNA도 복제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전기 볼게요. 핵을 둘러싼 핵막이 사라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핵막이라고 해요.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염색체는 여기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고 나면 가운데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세포 가운데에 배열한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죠. 이때 주변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방추사가 만들어지곤 해요. 그럼 방추사가 얘네 가운데를 연결을 해가지고 후기에 서로 끌어당기면서 한쪽으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기 및 세포지 분열에 있어서는 여기 사라졌던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이 염색체, 뭉쳐졌던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세포질이 절반으로 쪼개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론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이 모식도의 그림을 꼭 노트에 혹은 프린트물에 그려져 있더라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은 양파 뿌리 끝에서 주로 관찰을 해보곤 하는데 양파 뿌리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안 하곤 해요. 근데
우리 현미경이 USB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우리 시험이 다 끝나고 그때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험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냐면,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세포의 핵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 염색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실험 과정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실험 결과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염색된 거는 양파세포의 핵과 그리고 우리가 방금 관찰한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관찰을 해서 여기 사이에 그려놓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관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세포에서 다양한 체세포 분열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여기 안에서 두 개가 분리가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여기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파 뿌리 끝을 관찰하면 붉은색으로 염색된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 단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같은 다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여 생장을 한다고 해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도 체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